오늘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말 잘못하면은 좀 매도당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이 얘기는 제가 한 번쯤은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생각나는 김에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친일파를 저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일파라는 딱지를 너무 쉽게 붙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쪽 진영,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파들이 종북, 친북 이런 사람들한테 빨갱이 딱지를 붙이니까 뭐 그 반대 세력인 사람, 빨갱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분들이 정말 진실된 역사 인식이 있는 건지, 그리고 조선시대 말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알면서도 거짓말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친일파에 대해서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도 복잡하고 굉장히 긴 이 한 주제만으로도 뭐 몇 시간의 강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주제지만, 그래도 최대한 요약을 해서 최대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친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말 고종 때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오늘날의 잣대로, 이 산업화와 민주화가 끝난 오늘 대한민국의 잣대로 일제 식민 지배를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일본이란 나라가 악마 국가가 됩니다. 악마 같은 나라. 일본 사람들이 마치 이상한 사람들, 악마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기가 일쑤인데, 조선시대 때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잣대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되고, 조선시대 때는 왕조 국가였습니다. 왕조 국가. 민주화, 산업화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왕이 이렇게 앉아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뭐 양반, 평민, 노비 이런 계급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었고, 특히 노비가 굉장히 많던 나라였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조선 말은 굉장히 흉흉했고, 굉장히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던, 이런 아주 가난하고 못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심이란 게 있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리고 민족, 우리 민족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조선시대 말에는 애국심 같은 것도 없고 민족이란 개념도 없었습니다. 민족이란 개념은 오히려 근대화된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없었어요. 왕족, 귀족, 뭐 평민 이런 식으로 계층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있는 계급사회였는데, 애국심이 어디가 있고, 민주사회에 와야지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돼야지만 애국심도 있는 거지. 그 시대 때 노비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어요? 그 시대 때 평민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었겠어요? 왕도 그냥 권력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왕족이었을 뿐이지, 뭐 우리나라를 뭐 이런 것까지는 그 시대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애국심과 조선시대 때 말하는 그 애국심은 전혀 달랐다. 이런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족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거예요. 왕이 자꾸 바뀌어. 그 전에도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뭐 고려, 뭐 가야, 뭐 여러 나라들이 뭐 한반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나라를 먹었다가 뺏었다가, 뭐 중국 애들이 밀려왔다가 다시 넘어왔다가 일본과도 계속 싸우고, 왜라고 해서 자꾸 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이라고 하죠. 이런 백성들은 그냥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사는 건 별 차이 없어. 그런데 왕이 자꾸 바뀌어. 그냥 나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자꾸 바뀌어. 그렇지만 나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왕이 누가 되든지, 왕족들 간의 권력 다툼과 이런 건 있을지언정 일반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투표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어쩌다가 어떤 왕이 됐대. 어느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이번에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어떤 왕이 바뀌었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냥 세금 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잣대로 절대로 판단해서 안 된다. 그 시대 그 느낌으로 볼 때는 애국심도 없었고, 특히 뭐 민족 이런 거는 뭐 있지도 않았다. 그 시대 때 백성들은 그냥 뭐 왕족 요런 계급사회에 있고 굉장히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바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고 일본이 통치할 때도 일본 백성들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맨 우리를 착취하고 뭐하고 하던 그 왕이 없어지고 왕이 얼로 밀려나 버리고 일본이 들어와갖고 우리나라를 약간 산업화를 시켜주네?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나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러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를 거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먹고 제2의 그야말로 식민지 한반도를 일본의 뭐 나라 중에 한 지역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아예 프리하게 일본과 100% 대등하게 대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선인들을 완전 노예로 부려먹고 그야말로 노예로 그냥 완전 최하위에 있는 노예로 부려먹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야말로 조선 위에 군림하는 이런 모양도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일본인들이 마치 왕족처럼 조선 위에 군림을 하고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일본 밑에 노예처럼 생활을 했다라고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노예라고 했다면 어떻게 이 노예 안에서 군인도 나오고 뭐 경찰도 나오고 잘 사는 부자도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약간 이민 어려운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이 사람도 먹고 이 사람이 노력하면은 말하자면 벼슬도 좋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준 겁니다. 조선인들한테도. 오늘날 우리가 친일파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 뭐 일제시대 때 군복무를 했고 뭐 순사를 했고 부자가 됐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의 뭐 앞잡이였거나 일본의 편에 들어서 조선인들을 압박했고 조선인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건 아니에요. 몇몇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고종이라는 왕을 모시고 살았어. 어쨌든 간에 왕족 하에서.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고종이 일본한테 나라를 그냥 넘긴 거죠. 우리나라 왕이 조선의 왕이 일본에 그대로 나라를 넘긴 이후에 통치 시스템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은 뭐 일본에 그때 당시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까 말했다시피 왕이 원래 고종이었는데 일본의 왕으로 그냥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 시대 때 그 백성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새롭게 바뀐 그 왕 밑에서 열심히 산 거죠. 그들도 처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자식들을 내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본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다른 데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특히나 군인을 했거나 순사를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뭐 친일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독립하고 뭐하고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을 뭐 이렇게 했던 나쁜 사람들이었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조선시대의 노비였어요. 근데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했어. 장사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부자가 됐네. 말하자면 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좋은 아버지예요. 그냥 일제시대에 잘 적응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냥 내 부모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일본 시대 때 잘 먹고 잘 살았던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이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고종시대 때 우리 집이 가난했는데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프로세스에 적응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뿐인데 역적이 돼버렸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순사나 군인으로, 일본 군인으로 근무를 한 사람들도 비슷한 겁니다. 일본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아니, 조선시대 때도 군인으로 가서 열심히 복무한 사람들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백성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어서 왕이 일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군에 들어가서 열심히 군복무를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열심히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본에 군복무를 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친일이래. 이런 식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시절에 살아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시간이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시대를 판단할 때 오늘날 잣대로 그 시대를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친일이라는 말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다. 오늘날 잣대로 절대로 봐서는 정확한, 그 시대에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들 굉장히 훌륭하시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을 하고 전투를 하는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 사람들이 있겠죠. 자금을.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독립운동 자금, 무기를 사고 뭐하고 이 사람들이 막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뭔가 돈이 있는 누군가가, 돈이 있는 조선인이 자금을 댔겠죠. 그럼 이 돈을 누가 냈겠냐? 일본 시대에 나름대로 그 시대에 적응을 해서 돈을 번 상인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사람들이 줬을 거 아니에요. 일본 시대 때 독립 자금을 이런 사람들이 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친일파입니까? 아니면 독립에 앞장선, 독립에서 지원한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기록이 됐겠어요? 일제시대 때 너는 되게 잘 살았어. 그러니까 넌 친일파야, 나쁜 놈이야.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나는 일본 시대 때 잘 살았지만 독립투사들의 자금을 난 댔는데, 근데 역사에 기록이 남진 않았어. 위험했음으로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친일파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라는 거를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친일파 딱지 붙이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백성들 입장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왕이 어떻게 그대로 일본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넘길 수가 있느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내가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 아니, 근데 자기가 모시던 왕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일본에 나라를 넘겼는데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누구를 또 왕으로 세울 거예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다시 고종한테 주나요? 고종이 넘겼는데? 고종이 일본 왕한테 나라를 넘겼는데 독립을 시켰어. 일본 일제시대를 빠져나왔어. 그럼 이 나라는 누가 경영을 해야 되죠? 이게 애매하죠? 이런 문제인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독립을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독립이 됐는데, 이때 이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이분은 이 나라를 되찾아서, 주권을 되찾아서 일제 치하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조선인들, 그 나라가 빼앗기기 전 조선인들, 고종의 치하에 살았던 조선인들이 다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때는 왕정이 아니고 선진화된 서구에서 들여온 정치 시스템 체제를 도입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프로세스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하고 독립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독립투사를 다 훌륭하다고 쳐요. 그때 만약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독립을 해서 남한까지,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먹었던 거잖아요. 남한까지 공산주의자들이 먹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공산주의자들, 그 독립투사들이 훌륭했다고 우리가 기억을 할까요?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자신을 독립시켜서, 일본에서 독립을 시켜서 공산주의로 만들고 결국에는 다시 김일성 체제의 왕정으로 돌아간 이 독립투사들을 존경을 하고 정말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악의 독재 국가, 인민들의 뭐 자유 뭐 이런 거 먹고 살 것도 없는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많은 나라, 이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제시대 때가 더 살기 좋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먹고는 살았잖아 지금보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성공했다 보니, 성공해서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 지금 와서 다시 역사를 재단해 보니까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훌륭한 것이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우리에게 좋은 안락한 삶을 선사해 준 것인 것이지, 이 결과가 나빴다면 해석도 달라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횡설수설한 것도 있는데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큰 그림은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날 내가 일제 치하에 살고 있다, 일본 식민 지배하에 내가 살고 있다, 이 나라가 그때 독립이라는 개념도 대부분의 백성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왕족에서, 고종이라는 왕에서 일본 천황이라는 왕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던 일반 백성이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그냥 일본 시대에서 그 시대에 나름대로 적응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성공한 사람,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에 잘 적응을 해서 성공한 사람을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느냐, 친일파라고 한 게 맞느냐, 이런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잣대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반역자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의 통째로 넘겼던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겼던 사람은 고종이에요. 고종. 그때 왕이라고요. 조선시대 때 왕.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일본에 나라를 넘겨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나름대로 열심히 적응해서 산 백성이 있을 뿐이다. 미래를 예측할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날 언론 환경이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민족 개념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건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시대에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 중에서 몇몇이,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 몇몇이 약간 친일파 딱지를 받은 것도 있다. 물론 정말 악의적으로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냥 무조건 그때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어, 일제시대 때 호의호식했어 라는 식으로 친일파 딱지를 붙인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친일파 청산 문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친일파로 규정이 됐어. 그런데 일본 시대 때 일제 치하에서 호의호식한 사람 전원을 친일파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그러면 정말 악의적인 몇 명을 친일파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후손이 지금 재산도 있고 이래. 그러면 그거를 오늘날 이 시점에서 그 재산을 몰수할 건가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당신의 증조할아버지가 친일파였고 그때 축적한 재산으로 지금 네가 잘 살고 있는 것이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너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규정을 만들기도 어려울 거예요. 친일파를 누구를 친일파로 규정할 것이며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명분에 의해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친일파의 단계를 정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뭐 1단계면은 전 재산 몰수, 2단계면은 뭐 80%만 몰수, 4단계면은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따따따 이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냥 친일파야말로 딱지를 붙여놓고 뭔가 국민들에게 악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오늘날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일제시대도 아닌데 친일파라는 게 존재합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친한파이므로 다들 나쁜 놈들이에요? 오늘날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의미의 친일파가 아니잖아요. 뭐 미국을 좋아하고 일본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지. 외국도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있는데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그리고 그야말로 네 할아버지가 뭐 부정한 방법으로 일제시대 때 수십 년 전에 친일 행적을 통해서 축적한 재산이므로 지금 당신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겠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친일 딱지야말로 뭔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으면서 그야말로 일본의 악감정을 만들어서 뭐 국민들 사이를 약간 이간시키고 그리고 어떤 가상의 적을 만들어 갖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친일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해가 없어요. 뭐 무슨 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본을 지금 되게 좋아해. 그런다고 해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무슨 해가 있어요? 오히려 오늘날 북한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친북, 종북주의자들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친북, 종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가정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북, 종북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대한민국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아주 오래된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는 친일이 아니고 오히려 종북, 친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이 말한 것과 반대로 빨갱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친일이 아니라 친일이라는 딱지를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붙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친북, 종북주의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조금 더 이 얘기를 디테일하게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